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7분입니다. 국내 조선 빅3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에도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선가 상승과 맞물려서 앞으로의 수주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당선으로 수혜 업종으로 등극했는데요. 자, 트럼프 2.0 시대 조선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엄경아 신현증권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가 뜨거운 가운데 진정 수혜 업종은 조선주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당선 이후에 조선주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11월 초에 조선기업이랑 같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돌고 있었는데요. 11월 5일이 이제 선거였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날 오후에 갑자기 주가가 엄청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대비해서 대부분 고점까지는 한 20-30% 정도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고기에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 선거 11월 5일 그때부터 한 20% 이상 올랐다가 지금 한 10% 정도 지켜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자마자 한 하루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미국 조선업에 대한 우리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는 뭐 화물을 나르는 화물선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2020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미국과 중국이 군함수가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국가의 해군력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급해진 상황인데 미국 내부적으로 지금 군함을 뭔가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제 시간에 이제 수리를 보냈을 때 제 시간에 돌아온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취약해진 상황이라서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방산 관련 조선 역량에 대한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군력 보강을 위해서 그런 미국은 그러면 조선업 자체의 그 역량은 높지 않은 건가요? 미국이 배를 잘 만들던 시기는 세계 2차 대전 종료 이후 그때가 가장 호황기였었고요. 과거에는 그래서 미국의 안에 조선업체가 한 400군데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이고 남아있는 업체들도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모두 힘을 다해서 만들어도 전 세계 선박의 한 0.1% 정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군함만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도 한 3군데 정도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 대비해서 보면 뭐 내부 인력이 한 절반으로 줄었다거나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제조 분야인데 그 업체들의 매출은 성장세가 아예 없다거나 그리고 이익률도 뭐 한 자릿수 정도에 그치는 정도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제 조선업은 민간 조선이 되었건 아니면은 그냥 방산 관련이 되었건 다들 수량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조선업에 있어서 세계 1위 강국은 어느 나라예요? 만들어내는 톤수 기준으로는 지금 중국이 1등입니다. 심지어 이게 뭐 최근에 역전이 된 것도 아니고 2009년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국가라고 하면 그냥 중국으로 된 상태이고 모든 배를 다 합해서 모든 이제 일반 상선 뭐 이런 걸 다 통틀었을 때 그런 상태이고요. 심지어 군함도 2012년 이후에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거를 좀 발표를 하면서 민간적인 조선 업체들도 통폐합을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키워가고 군함도 앞으로 좀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실제로 군함을 새롭게 런칭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황입니다. 아까 그 처음에 그 미국보다 중국이 그 군함을 만드는 군함 수가 더 역전됐다고 하셨나요? 총합산 군함 수가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군함 수가 대충 몇 척 정도 갖고 있는 거죠? 한 이제 그 저희가 중간 사이즈 되는 그런 뭐
보조함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미국이 한 200척대 정도 가지고 네.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그거보다 넘는다는 거죠, 중국이. 중국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네. 저희가 해군력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글로벌 1등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항공모함에서 크게 대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네. 전 세계 항공모함이 한 22척 정도 있는데 네. 그중에 절반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네. 중국은 한 3척에 불과한 수준이라서 네. 저희가 잠수함 수 이런 건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군력의 점수상으로는 미국이 앞서 있지만 네. 이제 찍어내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 네. 뭐 전문가들은 2027년 이후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너무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항공모함 한 척을 네. 건조해서 띄우려면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죠? 핵항모 가장 초기 프로젝트일 때는 네. 심하면 10년 정도도 네. 걸리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차선을 잘 만들고 나서 그거에 후속함에 해당하는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가면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이제 미국과 협력할 부분은 일반 화물선 수요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관련 조선 부분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 거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요 이번에 그 이제 해군의 그 무기 조달과 예산 등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 자리에 네. 좀 군 출신이 아닌 인물을 지명했더라고요. 그 얘기 좀 투자회사 해주실까요? 대표. 네. 근데 이 부분은 네. 어떠한 사람이 지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해군력 같은 네. 경우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더 신경 쓰고 조급해지게 된 이유가 상대 국가의 해군력이 너무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대응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네. 뭐 굳이 내가 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의 그 수혜주로 지금 이제 뭐 부각되고 네. 조명받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올해 애초부터 이제 국내 조선업계가 10년 정도인가요? 긴 불황의 터널을 이제 지나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상황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 동안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계기로 이렇게 이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조선은 수주 산업 내에서도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명확한 산업입니다. 네. 저희가 똑같이 산업재 내에서 수주 산업으로는 건설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건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주를 해서 그 현지에서 고용을 일으켜서 건물을 지어 올리지만 배는 정말 특정한 장소에서만 네.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런칭을 할 수가 네, 네.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2007년에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해서 2010년에 피크를 찍고 네. 전 세계 그 선주들이 2010년에 조선업체들이 찍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 역량만큼의 배를 원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급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요가 10년간 그거를 하회하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 네.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폐업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고용 인원이 굉장히 줄어든다거나 그런 상황에 10년의 구조조정을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가장 많이 만들었던 배의 양 대비해서 네. 한 20에서 25% 정도는 글로벌 캐파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해운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인 상태거든요. 네. 과거에 있었던 그 누적 적자를 다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뭐 한간에서는 한 60년치 벌었다라고 왜 그런 얘기를 거죠? 팬데믹 해상 때? 운임이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고 저희가 운송 쪽은 네.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잖아요. 운송 기재를 그대로 들고 있는 업체가 운임이 갑자기 뛰어오르게 되면 네.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매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네. 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기재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어닝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근데 이 와중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 업체들은 옛날보다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되면서 네. 저희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배를 더 비싸게 불러도 충분히 선주들이 사가게 되는 그 상황이 성과가 된 지금 거죠. 많이 올라가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배값이. 그럼 우리 그 3대 그 뭐죠? 빅3? 조선업체, 네. 그러면은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그룹 그리고 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하나오션 이렇게 세 기업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한번 수주를 하면 계속 그 이제 완전히 건조돼서 진수할 때까지 계속 돈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제 벌어놓는 걸 정해놓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면 당장 현금이 들어오진 않지만 계약금은 지금 들어오고 나중에 만들 때 순차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한 얼마 걸린다고요? 아까 배를 실제로 건조하는 데는 12개월 전후밖에 안 걸리지만 그래요? 저희가 해당 기간에 줄을 세워놓고 있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상선 발주하면 저희 28년 정도에나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조선업 분야에서 아까 이제 그 중국이 정말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특히나 이제 저가 공세도 그동안 그 국내 조선업을 위협하는 원인 중 하나였나요? 그런가요?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이제 원래 선박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선주들이 배를 싸게 마련해야만 다른 경쟁 선사 대비 더 이익을 많이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 자체도 인건비가 싼 순서대로 발달을 해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는 그게 패턴이 바뀐 거죠. 이제 단순히 싸게 만드는 배가 아니라 배가 효율적이라서 기름을 적게 쓰고 오염물질을 적게 내놔야지 오히려 그런 게 비용이 친환경 이런 거예요? 더 적게 돈이 드는 그런 패턴으로 바뀌다 보니 이제 시장의 약간 구조가 옛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혹시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이 그 대중 견제를 더 하게 되면 그게 반사적으로 우리 조선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막상 미국이 원래 중국한테 배를 사서 쓰고 있었는데 중국한테 안 쓸 거니까 한국한테 가야지라고 하면은 성립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근데 미국은 이 해상 무역 시장에서 배를 사서 쓰는 그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명한 해운사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럽의 그런가요? 유명한 해운사, 아시아 쪽에 있는 유명한 해운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를 누구한테 발주해서 사서 쓰는 그런 주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해당이 없는 사안이죠. 그 아까 그 해군에서 쓰인 해군 함정 같은 거 그건 어느 나라에서 주로 건조된 걸 쓰는 거예요? 이건 일단 미국은 미국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 그 사업장의 어떠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 미국한테 납품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국가 이렇게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분야별로 좀 그 전망이 엇갈린다고들 또 하던데 그거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LNG 하면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하고 컨테이너선하고 좀 전망이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관께서는요.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이 갈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운송업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화물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가 그 해운사의 장사가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결정을 지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확실히 불황은 불황입니다. 수요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야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컨테이너는 완성품을 박스에 넣어서 수송을 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코로나 직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맨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가구도 바꾸고 막 굉장히 많이 내부 소비세를 샀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인지라 수요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그 사이에 배는 엄청나게 발주가 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LNG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점점 많은 국가들이 쓰게 되어서 사실 수요 자체에 대한 성장률도 높은 편이고 근데 여기 또한 배는 굉장히 많이 발주가 돼서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좀 활발해서 내년에 해상 운송 시장 자체도 그렇게 다크하게 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나쁘진 않게 그래서 본다고요? 전방 산업에서 컨테이너는 조금 내년은 올해보다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LNG 같은 경우는 강세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보는 상황인데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두 선종 다 내년에 발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잠깐만요. LNG 액화천연가스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발주가 나왔던 이유는 뭐라고요? 액화천연가스 자체는 사실 용처가 되게 한정적인 에너지거든요. 그냥 저희 겨울에 왜 보일러 뗄 때 도시가스 쓰거나 아니면 가정용이거나 아니면 파워플랜트 이쪽에만 딱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LNG를 연료로 해서 뭔가 배가 추진해서 나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연료로 쓰이게 되면 이 에너지의 사용 계절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추울 때 겨울에만 쓰던 에너지인데 배는 1년
1년 내내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쓰게 되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으로 LNG 해상물 동량이 좀 많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래 네. 기체 형태로 그 러시아로부터 가스관. LNG 그 천연가스를 받아보던 네. 그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막히니까. 빼고 네. 이제 LNG 형태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죠. 근데 이제 트럼프 재집권하면서 이제 전쟁을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LNG 수요도 좀 떨어질까요? 저는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LNG의 이 수급이 네.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이번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LNG의 수급처를 굉장히 다변화시켜 놓는 건 그냥 전 세계 국가들의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변화시킨다는 말씀이세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원래 이 천연가스 시장은 네. 전체적으로 기체 형태로 수송하는 PNG와 네. 액체 형태로 수송하는 LNG의 LNG, 그 예. 비중이 6대 4인데요. 아. 유럽은 좀 PNG의 비중이 무려 80%나 될 정도로 굉장히 러시아로부터 네. 가져오는 거에 대한 의존이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한 곳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게 일이 생겼을 끊기면 때 네, 예. 문제가 타격이 되잖아요. 크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아. 수입처를 다변화시켜 놓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장기간 호황에 따른 피크아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던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모든 전 부문에 걸쳐서 발주 나올 거 다 나왔으면 그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주구장창 발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선박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부터 친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으로 완벽하게 전환된 선박의 비중이 척수 기준으로는 한 2% 내외고요. 아. 톤수 기준으로는 7% 정도입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체가 되는 게 결국 정석적으로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요가 굉장히 선박 많죠. 건조를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라든가 지침 이런 게 국제적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좋은 연료를 쓰면 네. 오염물질이 덜 나오니까 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네. 다른 연료를 쓸 수 있는 그 선박으로 만들면 가장 쉽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조선업계에 있어서 그 피크아웃의 주된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선가, 배값이 너무 한참 올랐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고들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성과가 쉬지 않고 4년을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올라 있는 이 가격에 그 거부감이 있으면서 발주량이 지금 많이 줄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 오히려 발주량이 다시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들에서의 배경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선주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오히려 제일 싸다. 네. 그래야 빨리 발주를 해야지 오히려 내년에 발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저희가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막 기존 선박 대비해서 원래도 20-30% 비싼 선박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만한 구매력이 충분히 되었고, 이거를 교체하는 것이 나중에 운송 경쟁력을 지켜서 그나마 경쟁사 대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선주들이 움직이는 거라, 네. 이 부분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은 저희는 상당히 시기상조다. 선박은 한 번 이제 건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그 뒤에 그 사업도 계속 연관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반 상선은 그러니까 정기적인 입고 수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 부분이 아주 크진 않고요. 아, 그래요? 이쪽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군함 쪽이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사업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이제 조선업종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변화라든가 정책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이 그 기존의 선거가 진행이 되는 동안 LNG가 수출이 되는 신규 승인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그럼 민주당은 LNG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이 미국의 LNG 수출 승인을 처음 물꼬를 텄던 정권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승인이 났었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중단했었고, 그 당시에 선거가 진행이 될 당시에는 민주당 쪽은 이제
친환경론자들이 좀 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네. 선거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약간 중단되었던 미국의 에너지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조선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느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 조선주는 아까 말씀하신 20%까지 올라갔다가 또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지금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투자할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해야 된다. 좀 이런 건 좀 꼭 지켜봐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끝으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어쨌든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뭔가 저물어가는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무리한 공급 확장의 그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조선업체들이 수주가 기조적으로 주는 그러한 뉴스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선박을 교체하지 않아도 뭔가 약간의 수단으로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거나라고 해서 신규 선박 투자에 대한 그 촉매를 꺼뜨리는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경계감을 근데 오늘 가지고 말씀 쭉 보셔야 될 것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거고 지금 지난 10년간의 불황을 딛고 이제 들어선 거니까 네. 사이클 측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확 금방 꺾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저희가 그 금방 꺾이는 그 사이클을 2007, 8년에 사실 좀 봤지 않습니까? 아, 그랬나요? 굉장히 굉장히 세게 많이 발주가 나와서 역대 최고로 발주가 많이 나왔지만 그러다가 바로 1년 뒤에 이제 사이클이 꺼지는 모습을 봤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